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자, 이제 곧 8월이 끝이 나고 9월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8월 한 달 내내 조정 분위기였죠. 그러다가 지난주 들어서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다시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미국과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중국의 경기 불안이 확산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 특히 그 중에서도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로 인해 금리 전망치와 채권 수익률이 올랐고, 그 반사작용으로 위험자산 전반이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술주 투자 심리는 어느 정도 만회가 되었고요. 잭슨홀 미팅 이후 시장은 오히려 연준의 정책이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안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런 시장 분위기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경제 이벤트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 일명 졸트죠. 여기에 따르면 7월에 채용 공고 건수가 882만 7천 건으로 이게 거의 2년 반 만에 최저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916만 건보다도 더 낮았고요. 예측치도 훨씬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훗날 고용시장의 냉각을 암시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8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106.1로 지난달에 114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장 기대치였던 116보다는 훨씬 낮았고요. 이 얘기는 소비자들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채용 공고나 소비자 심리는 모두 선행지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미국 경제나 고용이 어느 정도 냉각될 수 있다는 단서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단서가 현재 시장에게는 호재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게 당장 내일부터 나올 여러 주요 지표들에도 반영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인데,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지표들이 후행지표들에 이전되어서 눈에 띄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법이죠. 일단 당장 수요일에 미국 GDP의 2차 추정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건 둘 다 경기 과열 정도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들이죠.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GDP는 예측치인 2.4% 정도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줄여주고, 민간 고용 보고서는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고용은 냉각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이게 수요일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발표된 PCE는 뭐 따로 말할 필요도 없죠. 바로 지난주 파월이 얘기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의 그 데이터가 바로 PC 물가니까요. 정확하게는 근원 PC 물가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것이죠. 근원 물가는 이미 예고드렸던 대로 향후 2달간은 별로 좋지 않을 예정입니다. 바로 유가의 영향 때문이죠. 이번에도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한 4.2%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달과 같은 수준만 나와주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되겠네요.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금요일에는 고용지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원래 CPI, PC, 그리고 고용보고서가 운명의 날 3대장이죠. 그런데 두 개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발표되는 것입니다. 일단 예상은 비농업 고용이 지난달에 18만 7천 건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낮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은 모두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농업 고용이 최근 계속해서 예상치보다 높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예상치를 만족시켜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고용이 빨리 냉각돼야 물가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용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물가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은 경기와 고용이 그래도 조금은 약해질 것이란 데 베팅하는 듯 보입니다. 끝없이 계속 오르면서 한때 5%도 넘겼던 미국 단기 채권 수익률이 급락에 가깝게 떨어졌고요. 달러 역시도 금리 전망치의 약화와 함께 말할 필요도 없이 큰 폭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나왔던 지표들이 향후 경기 약세를 바라보며 금리 전망치를 낮출 수 있게 도와준 것이죠. 원래 5월부터 금리 인하를 예측하던 시장이 잭슨홀 미팅 이후 이거를 6월로 늦췄었는데요. 다시금 5월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전망이 내려간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는 내일부터 나올 3일간의 초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끝나고 나서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주가 지나고도 오늘 같은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그때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물러가고 다시 리스크 온 모드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은 그거에 대한 미리 보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달러와 채권 수익률의 강세로 한때 1,900달러 밑으로까지 내려갔던 금 가격도 서서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은 달러의 반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금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달러와 금리 전망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암호화폐, 특히 그중에서도 비트코인도 금과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크게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는 28,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은 오늘 시장의 강세하고는 별도로 자체 호재가 있었는데 그게 나름 의미가 꽤 큰 소식이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신탁을 운영 중인 그레이스케일이 이 신탁을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SEC와 재판을 진행 중이죠. 그런데 법원에서 SEC가 이 신탁을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을 막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당장 현물 ETF로 전환시키라는 판결은 아니고 기존의 SEC의 판단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니 재검토하라는 뜻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승소라기보다는 판정승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SEC는 45일 내에 항소할 수가 있죠. 근데 리플 판결에서도 보아왔듯 일단 항소는 무조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지루한 법정 싸움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판결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블랙록을 포함한 다수의 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이 현물 ETF로 전환되게 된다면 비슷한 조건을 가진 다른 ETF들이 승인되지 않을 이유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SEC의 권위 약화입니다. SEC는 리플에 이어서 그레이스케일에게도 판정패를 했죠. 이처럼 하는 재판마다 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향후 SEC의 구속력이 약해지고 CFTC나 의회를 통해 얼마든지 암호화폐 업계가 바라는 대로 규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암호화폐를 정규 시장에 편입시키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마땅한 핑계거리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워싱턴 DC의 니오미 판사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을 현물 ETF로 전환시키는 것을 거부한 SEC의 판단 근거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면서 이 상품을 부적격으로 판단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물 ETF는 운영 중이거든요. 근데 파생 상품인 선물 ETF는 허락하면서 본체인 현물은 안 된다? 이 말이 안 되죠. 기존의 SEC가 주장했던 논리가 선물 시장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러니까 CFTC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나 가격 조작의 가능성이 낮지만 현물은 이게 가능하다면서 거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물 가격이 그대로 선물에 반영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시장 조작이 걱정된다면 파생 상품이 아니라 본체인 현물을 빨리 규제 틀에 넣어야죠. 근데 이런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그동안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따라서 블랙록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이고 SEC가 언제까지고 지금과 같은 논리로 거부를 계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계기 자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개월 전 항소법원에서 이미 판사들이 SEC가 현물 비트코인이 선물보다 사기와 조작에 더 취약하다는 논리가 말이 되는 거냐며 심하게 따져 물었고 그걸 본 ETF 승인 확률 99.8%의 블랙록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건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승인이 될 것이냐. 이게 안 될 건데 무대에 올라서지 않았겠죠. 무패의 변호사는 질 재판을 맡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패의 자산 운용사는 질 게임에는 나서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니만큼 당연히 돈이 될 것이냐를 봤을 텐데 돈이 된다고 본 것이죠. 블룸버그의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의 말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시 최대
30조 달러의 자산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돈이 당장 다 비트코인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산시장 규모가 이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0.1%인 300억 달러만 들어와도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300억 달러가 최초 반년 정도에 들어온다고 해보죠. 그러면 하루 1억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하루에 새롭게 생성되는 비트코인은 약 2,5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공급량의 7배에 해당하는 자금이 신규 유입된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되면 가격이 얼마나 펌핑이 될까요? 심지어 그 와중에 내년 4월이면 반감기가 일어나서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공급량의 1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일매일 신규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먼 미래의 일이나 허황된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법원 판결에서도 나왔듯 머지않아 일어날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못 믿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터무니없이 쌉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에 또 있을까요? 이번 반감기 사이클이 끝나는 2025년까지 단 2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정말 삶에 몇 번 찾아오지 않는 대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가격이 한참 오르고 나서야 관심을 갖겠지만 말이죠. 다만 당장 9월 1일과 9월 2일에 돌아오는 다수 현물 ETF들에 대한 1차 승인 심사일은 무난하게 다음 기한으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SEC는 분명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항소를 준비하면서 그 전에 다른 ETF들은 승인시켜줄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렵죠. 현물 ETF는 최대 240일까지 심사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그레이스케일 판정으로 SEC의 거부 명분이 많이 약해졌고 따라서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상승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말이나 느려도 내년 초에는 승인이 되는 것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스케줄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SEC가 판정으로 가면 진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계속 재신청을 할 것이고 SEC의 약점을 계속 찔러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는 승인을 하게 되어 있겠죠. 사실 가장 좋은 것은요. 2024년 초에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말이나 아니면 2025년으로 넘어가서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의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은 항상 반감기가 지나고 사이클의 후반부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지금같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승인 소식이 가격을 2배 높여준다고 한다면 사이클의 후반부에 광기장이 왔을 때는 3배, 4배 그 이상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원래 광기의 최정점에서는 이성이란 게 없죠. 약간의 호재로도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오히려 2025년쯤에 승인이 되어준다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지금 빨리 승인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훨씬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조정세였던 기술주들이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거의 8% 가까이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4%가 넘게 올랐죠. 특히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기술주 투심을 어느 정도 돌려놓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남은 거는 시장 분위기만 좋아지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에 여러 주요 지표들이 나오고 그때 경기가 좀 약해지고 고용시장 과열이 살짝 식은 모습만 포착된다면 시장 분위기는 급속도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동안 조정받았던 부분 정도는 순식간에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네, 제가 기대했던 8월 선조정설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달인 9월을 맞아 인내심 없는 투자자들이 미리 다 도망가면서 정작 9월이 되면 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시장에 우호적인 소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빠진 공백이 순식간에 채워지게 되고 가격은 정작 9월인데 오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혹시나 해서 기대로 얘기했던 건데 잘하면 올해는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나올 초주요 지표들이 시장에 우호적으로 발표되었을 때의 얘기이기는 하지요. 네, 이제 내일부터 매일 큰 뉴스들이 발표되는데요. 하루하루 변동성이 심할 수 있는데 눈앞의 일들을 너무 크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사람들의 심리 변덕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극히 무의미한 변화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취하게 될 미래의 약속된 보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이 2년 후 또는 5년 후 또는 10년 후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 가치에 걸맞는 가격이 될 것입니다. 며칠, 몇 주, 몇 달간은 가치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자기의 합당한 가격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도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